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입니다. 확인을 마치셨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라는 파트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세계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되면서 하나의 시장으로 된다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자유경쟁을 좀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많은 국가들의 움직임,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수업을 할 때요. 먼저 유럽연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 해요. 미국 경제 또 중국 경제 다 커다란 국가들이잖아요. 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의 국가들은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으니까 우리 하나의 연합을 통해 가지고 미국 경제 한번 대응해 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유럽연합을 구성하게 되었고요. 그 유럽연합의 특성과 발생 과정 그리고 현황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공부한 다음에 국제무역과 관련된 이론의 기초를 설명드리고자 해요. 자, 국제무역이라는 것은 그 시장의 원리랑 똑같아요. 여러 국가들이 같이 서로 자발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상호 이득을 얻게 되고 그래서 무역의 이익을 나눠 가짐으로써 무역하기 전보다 더욱더 행복한 그리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럽연합에 대한 몇 가지 현황이라든가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럽의 그 연합의 그 수도는 브뤼셀에 있다는 거, 그리고 정부 형태는 연합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27개국이 같이 이제 연합으로 국가 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 경제가 이제 엄청나게 대규모의 경제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유럽이 개별 국가마다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연합을 형성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시장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다가 점차 경제적인 측면에서 통합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동맹, 통합을 이루는 쪽으로 점차 진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는 그 진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유럽연합에 이제 사용되는 유로화 돈들을 나타내는데요. 같은 요 연합국가 안에 포함되었다라고 하면은요. 중간에 국경을 넘어설 때마다 매번 이제 세관 검사라든가 이런 거 절차가 복잡했는데요. 그런 절차를 어느 정도 생략하고 받지 않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리고 시장 자체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 그래서 우리가 유럽연합 시행하려고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 역사적인 시간대별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럽이라는 국가는 뭐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유러피언 워 전쟁, 엄청나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많이 겪었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좀 하지 말자라는 측면에서요. 같이 이 전쟁의 역사, 굴곡,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같이 어느 정도 긴장 관계를 유지하되
전쟁 같은 건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동기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러한 궁극적인 커다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요, 자국의 몇 가지 어느 정도의 주권은 일부 어느 정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 정도 희생을 취한 다음에 어떤 궁극적인 큰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51년에 유럽의 철강위원회에서 처음에 시작한 게 유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산업혁명 이후에 철강과 석탄 이런 것들이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이 발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보시면은 독일하고 프랑스는요, 같이 이렇게 인접해 있는 국가였잖아요. 근데 독일은 아시다시피 1차, 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많은 전쟁을 일으킨 원흉이 되기도 하였고요. 또 독일에 부합하는, 독일에 맞먹는 그 커다란 국가가 하나 프랑스가 되는데,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일이 또 이렇게 자꾸 전쟁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석탄과 철강이 인접한,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이용하면 경제적 효과도 누릴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 같이 공동으로 총괄해서 관리를 하면 그 석탄과 철강을 빼앗기 위한 전쟁 이런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유럽 석탄 철강위원회가 51년에 출범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1957년에 로마 조약을 통해 가지고요, 시장을 하나로 묶자라는 공동시장을 형성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의 공동시장 내가 형성되니까 이렇게 시장을 하나 이렇게 형성하게 되면 요 안에 있는 국가들끼리는 서로 어떻게 돼요? 관세라든가 어떤 무역 장벽 뭐 그런 절차들을 생략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무역 장벽은 다 없어요. 하지만 요 국가 공동으로 시장 형성된 국가 이외에 다른 국가에 속해 있는 나라들과는 여러 가지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같이 공동시장을 형성한 국가 내에서만이라도 여러 가지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철폐하자라는 그런 약속을 한 게 1957년 로마 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다가 점차 많은 변화를 겪어가지고요, 2007년 이렇게 되었을 때 현재 뭐 27개국 유럽연합을 이루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유럽연합에 이제 더 진입하려는 국가들도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탈퇴하려는 국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진입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뭐 빨리빨리 진입하면 좋겠지만은 사실 이게 점진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라고 하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유럽 국가가 사실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요, 상황이. 여기 보시면 유럽연합의 실업률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실업률들이 다 굉장히 높아요. 특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다른 일본이나 미국도 요즘은 실업률이 높아졌지만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게 특징이네요. 그리고 이 실업률이 굉장히 높네요. 실업률이 높은 나라들 중에서 여기 보면 우리가 피그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돼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P는 포르투갈이고요. I는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 모든 나라들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출이 굉장히 크고요. 복지 관련된 비용도 클 뿐만 아니라 또 정부의 지출이 방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낭비가 엄청나게 크고요. 이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뿐만 아니라 국가 부채가 너무 커져가지고요, 뭐 거의 파산 직전까지 우리나라 IMF 겪는 뭐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많은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라든가 보조해주는 국가 입장에서는 도와주는 대가로 몇 가지 조건, 제약을 가하게 되는데, 너네 이런 낭비벽 심한 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긴축하고 절약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많은 국가들, 그리스 같은 국가들은